게 있는데 1월 9일 정부에서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. 그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생산적 금융 ISA는 작년에 나왔던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나오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기존에 원래 ISA 계좌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좀 강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ISA를 통해서 투자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정책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중에서 이제 청년형 ISA는 연봉은 7,500만 원 이하, 그리고 나이로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요. 원래 ISA는 이제 만 19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항은 변경된 건 없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비과세 혜택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.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청년 미래적금과는 중복해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. 이제 본인의 투자 여력이라던가 아니면은 투자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둘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더 맞을까 이걸 선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국민성장형 ISA는 이제 청년형 ISA를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. 국내 주식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것들에 투자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해 주겠다라고 얘기는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나온 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제도가 실제로 이제 정착이 될 때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실제로 기존 ISA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형 IS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년 미래적금하고는 중복 가입이 안 돼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정적으로 그냥 이자를 받으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태는 청년 미래적금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안정적으로 이자 받으면서 정부 지원금 받겠다. 그러면은 적금이 더 나을 수도 있고, 그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청년형 ISA가 더 유리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준을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출시 시점이 아마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본 다음에 꼼꼼하게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. 그럼 이제 기존 ISA가 있는데 그 기존 ISA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도 고객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ISA가 좋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서 안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. 이게 사실 나온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줄임말입니다. 그래서 개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고요.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하나의 계좌에다 여러 금융상품을 섞었을 때 발생하는 각각의 손실하고 수익을 합쳐서 이제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를 하고요. 그거를 다른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니까 증권사 주식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적금을 가입해서 이자를 받고 이 두 개를 따로따로 하는 경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그 경우에는 주식이 만약에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손실은 손실대로 그냥 다 부담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적금이 만기가 됐을 때 받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는 이자소득세대로 낸다.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이 되는 거죠. 그런데 ISA 계좌에다가 두 가지의 상품을 합쳐서 이제 같이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이 손실이 났을 때 은행 이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0만 원이었고 주식으로 200만 원 손실이 났다. 그러면 은행 이자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안 내게 됩니다. 왜냐하면은 100만 원 이익 났고 200만 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전히 100만 원 손해인 상태이잖아요. 계좌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없더라. 손실을 줄여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다른 거에서 내가 세금 내야 되는 것들을
좀 절세를 할 수는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서민형의 경우에는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4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.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.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, 예를 들어서 일반형을 가정을 했을 때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다, 계좌에서. 그럼 200만 원은 비과세,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는 9.9%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실시합니다.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1년에 발생한 이제 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나머지 근로소득이라던가 뭐 사업소득이라던가 뭐 아니면 연금소득이라던가 이런 다른 종합소득하고 같이 합쳐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그렇게 합산하지 않고 수익에 대해서 9.9%로 원천 징수를 하고 끝난다. 그래서 뭐 좀 내가 금융자산이 많거나 뭐 아니면은 코로나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예금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기존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도 그 이후에 예금 이자가 늘어나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신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ISA 계좌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성인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면서 자산 관리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기가 되면은 ISA 계좌는 연장하거나 만기 해지를 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만기 해지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. 왜냐하면 만기 해지한 자금을 연금계좌,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로 이체하는 경우에 그 해에 연말정산 하시면은 또는 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세금을 한 40만 원 정도 더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은 이제 3년마다 만기를 되도록 ISA를 계좌를 가입을 하고 해지하고 연금으로 넘기고 또 ISA는 새로 가입하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. 그렇게 뭐 세액공제, 그 다음에 저율의 분리과세, 그 다음에 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, 손실나고 수익이 나면은 그걸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. 이런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통 ISA는 어떤 ETF나 주식을 담을 수 있을까요? ISA 계좌는 국내 주식을 직접 투자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투자하고 싶다. 그러면 ISA 계좌에서 삼성전자 주식도 담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국내 주식형 ETF라던가 아니면은 뭐 해외 주식도 많이 투자를 하니까 뭐 나스닥이라던가 S&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것들도 담을 수 있고 대신에 해외 주식은 종목으로는 못 담습니다.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ISA 계좌에서 직접 투자는 못하고요. 그리고 국내외의 채권 상품들,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국채 ETF라던가 뭐 아니면은 국채라던가 이런 것들 담을 수 있고 그리고 리츠라고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맥쿼리 인프라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해외 리츠 상품들 ETF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담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은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뭐 그 외에도 요즘은 금도 또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금 ETF라던가 은 ETF라던가 뭐 이런 원자재와 관련된 상품들도 담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럼 한번 마지막 정리로 ISA의 장점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ISA 계좌는 기존에 있던 ISA 계좌하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생산적 금융 ISA, 그리고 청년형 ISA, 그 다음에 국민성장 ISA 총 3가지의 ISA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중에서 기존에 있는 ISA는 국내외 주식이나 뭐 채권 상품, 뭐 ETF라던가 펀드라던가 국내 주식은 직접 종목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그리고 1년에 2천만 원 그리고 최대 1억 원까지 담을 수 있는 계좌이고요.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서로 상품들이 다를 텐데 어떤 상품은 손실 나고 어떤 상품은 수익이 나고 그랬을 때 그 두 개를 전부 다 합쳐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,
그 다음에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, 그리고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.9%로 분리과세를 저율로 하니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만기가 된 자금을 폐지해서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면은 대략 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니까 꼭 이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이제 나오게 될 청년형이나 국민성장형 ISA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ISA랑 중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기존에 있던 ISA 하나, 그 다음에 뭐 청년형 또는 국민성장형 ISA 하나, 이렇게 해서 총 2개의 ISA를 가지실 수 있는 거고요. 청년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 제한이나 연령의 제한은 있지만 비과세 외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니까 이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연령대의 소득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은 꼭 활용을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. 그 외의 분들도 국민성장형 ISA를 활용해서 세제 혜택을 좀 더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다양한 상품들을 최대한 세금 부담을 좀 낮춰가면서 슬기롭게 투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계좌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주의하실 점은 모든 상품들이 다 동일한데 가입하시는 당시에 직전 3년 내에 혹시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2025년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지금은 전산에서 보이지는 않거든요. 왜냐하면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거니까 그때 이제 확정이 될 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신 분들, 뭐 예금 이자라던가 주식에서 받은 배당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라던가 이런 과세 대상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신 분들은 지금은 가입이 가능하세요. ISA를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잘 보시면은 투자 유의사항에 중도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면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뭐 비과세 혜택이라던가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았던 그 소득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25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이미 확정이 되신 분들은 전산상의 조회는 안 되더라도 2026년도에 가입하면은 ISA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. 그래서 굳이 하실 필요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전문가님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